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따라옵니다. 여행을 하며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화계입니다. 오늘은 KBS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던 전쟁의 발단 배경, 태조 왕건이 50마리의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서울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과 다르게 입장료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시게 되면 낙타를 구경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도 재밌어 하실 거고요, 또 어른들도 함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낙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부교 사건은 942년도에 발생하는데요. 만부교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려면 삼국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삼국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던 것이 660년이고요. 백제가 실질적으로 멸망을 한 것은 663년 백당전투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멸망을 하게 됩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의 신라는 668년에 통일신라를 이룩한 것이 아니고 676년에 통일신라가 완성됩니다. 8년간의 공백기간이 생겼던 이유가 나당연합군의 분열로 인해서 매기전투, 매소성, 기벌포, 매기전투가 있은 후에 비로소 신라는 통일신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통일신라가 완성된 이후 20년 후에 고구려의 유민들과 여진의 말갈 유민들이 연합하여 탄생되는 나라가 대조영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해죠. 북부에 발해라는 나라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유독공에 져서 발해고에 보면 남북국시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남북국시대라는 단어가 탄생된 것은 유독공의 발해고에 의해서이죠. 그럼 만부교 사건에서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들과 함께 구경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부교에서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이는데요. 만부교라는 이름은 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부교에서 낙타 50마리를 죽이는데 통일신라가 마무리되고 고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가 탄생된 것은 태조 왕건이 918년도에 고려라는 나라를 탄생시키죠. 그리고 다시 918년에 18년을 더해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탄생시킵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던 시기가 936년인데요. 936년도에 10년 전인 926년도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942년도에 낙타 50마리와 사신 30명을 고려로 파견을 보냅니다. 고려에 사신 30명을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요.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발해의 유민들과 함께 북벌 정책을 취하기 위해 거란을 짐승만도 못한 나라로 발해의 유민들에게 인식시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 묶어놓고 굶겨서 죽이는 사건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왜 거란에서 보내온 50마리의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였을까요? 그리고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는 외복 낙타였을까요? 쌍복 낙타였을까요? 낙타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료에는 자료가 없고요. 외국으로 낙타를 선물로 보냈던 사료들에 의하면 쌍봉 낙타를 보냈었다라는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50마리의 낙타도 쌍봉 낙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낙타는 화가 나면 상대에게 침을 뱉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의 습성이긴 한데요. 혹시 낙타가 침을 뱉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낙타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거란으로부터 고려까지 50마리의 낙타가 오면서 함께 온 30명의 사신들은 모두 세작, 지금 말로 표현하면 모두 스파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외국 고려에게 선물로 50마리의 낙타를 보내면서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을 태조 왕건은 바로 간파를 한 겁니다. 거란이 고려에게 사신 30명과 낙타 50마리를 보낸 실질적인 이유를 간파한 태조 왕건은 사신들을 유배 보내고 사약으로 죽이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면서 만부교에서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입니다. 그 사건이 942년도이죠. 49년 이후 991년 1차 성종, 2차 현종, 3차 현종에 KBS 대하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고려 거란 전쟁의 간접적 이유가 됩니다. 바로 만부교 사건이죠. 1차 때는요, 서희의 단판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2차 때는 양규의 활약,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우리가 승리한 전쟁으로 알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 1019년 화의를 맺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행을 하며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화개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동물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코끼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과연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 때부터 한번 거슬러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탄생된 건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서 탄생되었죠. 그리고 1492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합니다. 다시 100년이 흘러서 1592년도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 일본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때부터도 코끼리가 연관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웠던 아들이 5번째 정원군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때 일본은 막부 시대였어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코끼리 한 마리를 조선에 선물로 보내옵니다. 코끼리가 조선으로 왔는데 소처럼 일을 할 수 있지도 않고 원숭이처럼 재롱도 피우지 못하는 이런 큰 동물이 한 끼에 인간 4인이 한 달 먹을 음식을 먹어치우는 코끼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사복시, 말을 키우는 곳에 보내서 기르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육조 중에
공조가 있어요.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이 되겠죠. 공조에서 맡아서 키우게 되는데 그 사복시에서 코끼리를 담당하여 키우던 이우라는 사람이 코끼리에게 침을 뱉고 놀리는 행동을 해요. 코끼리는 인간 어린아이 수준의 두뇌를 가진 매우 똑똑한 동물입니다. 사복시에서 코끼리를 기르던 사람을 밟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한반도 조선 최초로 동물을 재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동물 재판 사건을 계기로 당시 병조 판서였던 유정현이 코끼리를 유배시킬 것을 태종에게 건의를 드리고요. 코끼리를 전라도 섬으로 유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로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만을 먹고 살다 보니까 코끼리가 계속해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우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배되어 있던 코끼리가 다시 육지로 올라올 것을 태종에게 건의가 되고 태종이 문허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코끼리는 육지로 올라오게 되죠.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생활을 하던 코끼리가 충청도 공주에서 다시 한번 그 코끼리를 기르던 노비를 밟아주기로 사건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는 두 번째 유배를 떠나는데요. 이번에는 유배 생활이 아니라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무인도에 코끼리를 보내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료는 그렇게 끝나고요. 그렇게 무로마치 막부에서 보내온 선물, 한반도 최초로 등장한 코끼리입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 동물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두 번째 편은 코끼리 편이었습니다. 태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반도 최초의 코끼리, 두 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행을 하며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세 번째 말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시리즈 이야기에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1231년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232년도에 고려의 고종이 당시 무신 정권이었던 최우의 건의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고려 국토가 몽골에 의해서 짓밟히는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39년간의 임시 수도 생활을 끝내고 1270년도 당시 임금이었던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를 하며 몽골과 화친을 맺는데요. 1270년부터 90년 동안 약 100년간 원나라로부터 우리가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원간섭기 때 몽골의 최후까지 항전을 했던 삼별초에 배중손 장군이 진도 방향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김통정 장군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 향파두리에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김통정 장군의 마지막 항전 세력은 일본으로까지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여몽 연합군을 형성해서 일본까지 침략을 하는 정동행정이 일어나죠. 몽골에게 항전을 했던 마지막 삼별초가 제주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까지 여몽 연합군, 무신 정권이 아닌 문신들, 무신 세력이 아닌 왕족 문신 세력과 몽골 세력이 연합한
여몽 세력이 무신, 잔존을 제주도까지 쫓아오게 되고, 제주도에서 항전을 했던 김통정 장군의 마지막 세력들은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세력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요, 몽골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말을 키우기에 천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서울대공원에는 몽골 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몽골 말은 폐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 말 대신 아프리카 종인 포니를 보면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지리적 요건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말이 더 이상 멀리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말이 서식하기에 좋은 풀, 평지,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세 번째로 맹수, 말의 천적인 맹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육지를 통해서 조선반도를 통해 요동, 요소를 건너 다시 중국의 중원과 남방까지 내려가는 육로를 통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서 바다를 통해 중국 방향으로 바로 중원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중국 대륙으로 말을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1270년 몽골과 화해 후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1276년 충렬왕 때부터 제주도에서 말을 본격적으로 방목하여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태동한 이후에도 원나라의 간섭과 원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약 10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말이 키워지고 북방으로, 중원으로 말이 수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말이 많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말을 낳는 말이 된 곳, 제주도 이야기, 동물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말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꽃길 따라 역사 여행에서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동물과 함께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더 재밌어집니다. 꽃길 따라 역사 여행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